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육선 추미애 후보가 유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도전장을 냈던 육선 조정식 후보는 12일 추미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는데요. 5선의 정성호 후보 역시 국회의장 후보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당원과 지지층이 가장 강력한 국회의장을 바랬던 기대가 22대 국회에서 드디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후보, 5선의 오원식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적임자인데요. 윤석열이 가장 꺼리는 추미애가 22대 국회의장이 되고 난 후를 미리 그려보면 윤석열이 시정연설차 국회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을 나누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하며 마주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핑계를 대면서 대타로 총리를 국회에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추미애 후보가 13일 김어준의 경공에 출연해 조정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한 일화도 들려주었는데요. 당시 윤석열을 단호하게 감찰하며 징계를 내린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도 파다했다면서 조폭 같은 윤석열 스타일을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제안을 한 윤석열의 숨은 의도도 다른 관점으로 설명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두 분의 후보, 총 네 분의 후보인데 그중에 두 분의 후보가 네. 사퇴한다. 한 네네. 분은 그냥 사퇴 선언을 하셨고 정성호 의원은 네. 조정식 의원은 그 의원님을 찾아갔더만요. 네네. 네, 이 영상 짧게 한번 볼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대동 단결해서 이런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에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네 분 중에는 이제 우리 당선 제외하고 추미애 당선 제외하고는 유일한 육선이기도 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셈인데 직접 연락이 먼저 왔습니까? 조 후보님을 도왔던 분들의 강력한 권고? 강력한 좀 권고? 권유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고요. 예.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아, 통해서 저 양쪽의 중재자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네네 예. 그 연락이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뵙자고 연락을 드렸죠. 그러면 단일화 합시다. 네네네. 단일화 하자는 얘기도 우리 추미애 당선자가 제안하신 거예요? 다 공통되죠. 네. 개혁국회 하겠다. 목표는 거의 네. 비슷하니 네네. 우리 단일화 합시다. 네네. 박찬대 원내대표 삼선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말을 가려서 하려다 보니까 삼선 후보님이 이제 오선 후보에게 삼선 원내대표가 오선 후보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좌장 역할을 하는 분들하고는 좀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죠. 제가 궁금한 건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 위중이 당긴 거 아니냐 이거죠. 뭐 들으신 얘기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눠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없었죠. 네.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후보들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네. 저한테 분명히. 네. 다른 후보님한테는 왜 나가시지? 자, 그런데 네. 앞에 이제 김민석 의원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네. 이번만큼 국회의장 후보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6번이나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의장 후보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네. 일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하필이면 추미애 한다고 꼭 집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국민의 힘은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하고 중도까지는 추미애 한다고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지금 국민을 겁박을 하고 국민을 안 지키고 민생에 무관심하고 이런 무도한 처음 겪는 정권이잖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국민 하는데 국민을 짓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회가 어쩌면 쫄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갇혀 있다. 국회도 공포를 느낀다. 라는 것 같습니다. 21대는 네. 그렇게 국민들이 느꼈다. 네, 네. 근데 저는 검찰총장을 헌정사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예. 검찰총장의 불법 비리 반칙을 밝혀내고 징계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것도 사상 최초였어요. 네, 예. 네. 그때는 언론이 오롯이 사실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만 비난했었는데 네, 네. 지나고 보니까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 일이 다 옳았어요. 네,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고 예. 또 그것 때문에 권력을 잡고 지속적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구나를 확연하게 체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때 나왔죠. 네, 이미. 네, 네. 그래 장모의 불법 비리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장모는 감옥 갔고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석방을 해주고 예. 네, 조금 있으면 사면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예, 가석방은 지난주에 됐고. 네. 그래서 이런 무도한 포갑 정권을 보면서 몸을 던지고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국회를 바라는 것 같고 그 국회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저를 지목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검찰총장 윤석열, 그러니까 법무장관 추미애 격도를 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때는 한 8대2 정도로 적어도 언론은 8대2 정도로 추미애 잘못했다였거든요. 네. 근데 결과를 다 지나고 놓고 보니까 추미애가 거꾸로 8대2로 옳았어. 네. 법원도 그렇게 네. 판정을 했고 결과도 그렇고 그때 도이치모터스 건도 등장했고 장모건도 다 등장했단 네, 말이죠. 네. 장모는 그 이후로 감옥 가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아직도 맡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여론이 불리함에도 그 정면으로 부딪힌 추미애를 받기 때문에 네. 이제 검찰총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 나선 네. 윤석열과 맞서 싸울 사람이 누구냐 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네요. 뭐 언론도 사실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언론마저도 기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마저다. 이제는 그때는 내 편 안 들었는데 네. 그 언론마저도 네, 왜냐하면 공연히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더 들어서 여론조사.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국민께 막 물어보고 그 어떤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제가 의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값도 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민의힘 진실을 제외하고는 네. 저희도 해봤는데 네. 추미애로 대동단결이에요 지금 네, 민심이. 네, 네. 근데 그거는 네.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당선자의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네. 지금 네. 그런 맞설 곳은 네. 국회밖에 없는데 네. 그럼 그 국회를 맡을 사람은 지난번에 네. 입증해서 보여준 네.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네. 그때는 아주 욕 많이 드셨지 그때는. 제가 사실은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 저보고 질문이 윤석열 키웠다는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놓고 뭘 그래요? 언론이 키우셨지? 맞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는데 네. 그게 그 직원 기자분들이 막 그 지지 표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권자도 아니시면서. 기자들도. 네네. 그 언론의 책임도 크죠. 그걸 보면서 그 언론도 사실은 이 포갑 검찰 정권에 위축돼 있는데 어떤 국회라는 데를 통해서 좀 뻥 뚫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구나를 제가 그 피부로 느끼죠. 실감하신다. 네. 그런 기대인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네. 21대 때 국회의장 두 분을 연속으로 봤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역할을 하기는커녕 거꾸로 네. 가고자 하는 개혁에 갈림돌이 됐죠. 근데 그 개혁도 뭐 예를 들어 그분들이 협치 좋아하는데요. 네. 민생 법안 같으면 뭐 속도를 좀 뭐 완급을 조절하자 이렇게 협치가 가능한데 이 검찰 개혁은 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검찰 권력에 대해서 개혁하자라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고 그게 당론이었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제동을 건다 하는 것은 역시 공포 아니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네. 그 전임 국회의장들도 그 시행령 정치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네. 것도 국회의장이죠 사실은. 네. 쭉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윤석열의 시행령 정치가 네. 어떻게 가능해졌냐. 네. 국회에서 문구를 하나 고쳐서 그래요. 네. 그 국회의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수십 페이지 되는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낭독을 하는데 국회에서 그죠? 네, 그거는 사실은 요지만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비사실 공표예요. 그런데 그걸 들고 와서 겁박을 하는데요. 겁박 도중에 의원들을 조롱하고 그런 제스처까지 합니다.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런 재질 안 그런데도 해. 의장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공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네. 예. 나 추미애는 거기에 네. 겁먹지 않는다.
겁먹을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는 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뭐가 약점이 있으면 겁이 나겠지만 다 털었는데 없어요. 그렇긴 네. 하죠. 네. 예전에 네. 그 삼성의 네. 회장이 이건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네, 추미애 돈 주라고 돈 안 받는 추미애. 네. 삼성 돈은 안전하다고 다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삼성 돈도 안 먹은 추미애로 그때 한번 난리셨는데. 이따가 경공 죽은 먹겠습니다. 그거 이제 20, 30대는 잘 모르실 텐데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추미애로 돈을 안 받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게 녹취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한 20년 됐네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네. 그 이후로도 쭉 안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 제가 법무부 장관 들어갔을 때 네. 들리는 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그 당시에도. 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같이 근무했던 당직자를 불러가지고 한 7시간을 부르라고 조사를 했대요. 검찰이. 돈 받은 거? 네. 아니 무슨 그때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에 저도 뭔가 연루된 게 아닌가. 연루된 게 네.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여튼 돈을 안 받는 건 예전부터 유명했고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데 꼬투리가 네. 없어서 못 잡았고 예, 지금도 못 잡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겁날 게 없다. 네.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네. 저도 돈도 안 받고 세금도 잘 내고 겁날 게 없습니다. 자, 본인만의 장점이 뭡니까? 그 공장장님이 쫄지 마 이러셨잖아요. 네.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하는 게 최대의 강점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근데 이제 항상 협치의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아마 네. 추미애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면 협치를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보수언론이 막 그 기사 쓸 것 같은데 그죠? 네. 협치와 그 국민을 지키는 걸 선택하라 그러면 국민을 지키는 쪽, 그러니까 협치가 국민을 버리는 쪽의 협치라면은 저는 국민을 버리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민치입니다.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심이 가라앉는 대로 가겠다. 네, 네. 국회의장에 지금 이번 22대 첫 번째 상반기 국회의장이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까? 그렇죠. 민치?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포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거부했죠 사실상. 국민을 거부한 거죠. 네. 대통령 자리 자체의 책무를 거부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국회가. 국회가 국민 편에 안 쓰면 누가 섭니까? 나라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하는 장면도 보셨을 것이고 그 네. 이후에 이준영 기자회견도 보셨을 네. 것이고 네.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행보를 쭉 보셨을 텐데 네. 그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냥 느낌이 검찰에서 총장으로 하던 버릇이 더 심각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냥 그때도 제왕적 검찰총장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예. 그냥 왕 모시듯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검사 통일자의 원칙에 정점에서 그렇게 익숙해졌구나 이것뿐이었는데 국정을 장악한 대통령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한다. 네. 그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 자체가 그 너무 적나라하고 누구도 법무- 제동을 못 걸고 그래서 본인이 매사를 왕놀이 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어전 회의입니다. 누가 감히 그냥 손을 들었다 뿐이지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영수회담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두 분의 이제 네, 네. 메신저 교수님이 계셨다고 네, 네. 하는데 네. 그분들이 후일담처럼 얘기한 인터뷰가 있는데 네. 근데 그때 오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차기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네, 인물로 네. 하도록 하겠소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네, 거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의지 중이었을까요? 그것도 버릇이에요. 버릇이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갔을 때 예. 제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우리 검찰의 수사권은 다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거기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일부 조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 네네네. 네,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것이다. 상대가 힘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게 사는 기술이에요. 네,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에요. 본심이 아니라. 네.